비가 쏟아지기 직전의 대구는 숨이 막힐 만큼 적막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늘 하던 것처럼 동대구역 택시 승강장에 차를 세워두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 뒤가 축축했습니다. 에어컨은 켜져 있었고 창문도 조금 열려 있었는데 누가 바로 뒤에서 젖은 숨을 내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택시 일을 오래 하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괜히 오늘은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날. 저는 올해 43입니다. 대구에서 택시를 몬 지도 15년이 넘었습니다. 원래는 화물차를 몰았지만 예전에 졸음운전 사고로 동료를 잃은 뒤부터는 장거리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이상하게 사람 얼굴을 오래 보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백미러 속 얼굴은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 운전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우면 싫고 좋고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갑상선 수술 후 일을 쉬고 있었고 고등학생 딸 학원비도 계속 들어갔습니다. 새벽까지 손님을 태워야 겨우 생활이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조금 넘은 시각. 평소 같으면 술 취한 사람들과 여행객들로 북적여야 할 동대구역 앞이 이상할 만큼 한산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짓누르고 있었고 역 광장의 전광판 불빛만 축축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승강장 끝 가로등 아래에 여자 한 명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술 취한 손님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 여자를 피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못 본 척하는 사람들처럼 고개를 돌린 채 지나쳤습니다. 여자는 검은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그 여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은 손이라도 들고 차를 더더덜 쳐다보거나 몸을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가로등 밑에 선 채 고개만 살짝 숙이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세상에는 이유 없이 눈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몇 분쯤 지났을까요? 탁! 갑자기 뒷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금 전 그 여자가 어느새 제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 여는 순간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룸미러로 슬쩍 보니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입만 겨우 보였습니다. 손님? 잠시 뒤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팔공산 쪽으로 가주세요. 목이 다 쉰 사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 시간에 팔공산 방향은 솔직히 꺼려졌습니다. 밤 산길은 위험했고 올라갔다가 빈 차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팔공산 어디쯤 가세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다가 말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택시는 미끄러지듯 젖은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대구역 불빛이 점점 멀어졌고 길가 상점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비린내였습니다. 처음엔 젖은 옷 냄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냄새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오래 고인 물 밑바닥 같은 냄새였고 장마철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썩은 물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더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깥 공기가 오히려 더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말입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괜히 말을 걸어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룸미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머리카락 사이가 너무 새까매서 얼굴 윤곽 자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 얼굴이 아니라 까만 구멍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님. 예? 뒤 보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차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원래 운전 중에는 엔진 소리나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게 계속 들려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소리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운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라디오를 켰습니다. 치지직, 잡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채널을 돌려도 전부 잡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잡음 사이로 순간 사람 목소리 같은 게 섞여 들렸습니다. 내려, 안 돼, 거기 가면. 저는 소름이 돋아 라디오를 바로 꺼버렸습니다. 손에 땀이 차서 핸들이 미끄러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냥 술 취한 손님이다. 괜한 상상하지 말자.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팔공산 초입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개가 순식간에 끼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했던 도로가 금세 흐릿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안개 속에서 번지면서 차선조차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룸미러 속에서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뒷좌석 창문 바깥으로 누군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시속 60은 넘게 달리고 있었는데 검은 형체 하나가 창문 밖에서 정확히 같은 속도로 따라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시 확인하려는 순간 뒤에서 여자가 말했습니다. 보지 마세요. 이번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마치 바로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룸미러에 비친 뒷좌석을 보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좌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택시가 미끄러지며 멈춰섰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젖은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조수석 뒤쪽에서 머리카락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려왔습니다. 왜 멈췄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턱 막혀 들어가지 않았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접 뒤를 돌아봤고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제 오른쪽 귀 바로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존재를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 압박처럼, 숨 막히는 기척처럼. 그 순간이 딱 그랬습니다. 누군가 바로 제 뒤에 바짝 붙어 앉아있는 느낌. 저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룸미러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뒷좌석 한가운데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방금 전까지 비어있던 시트가 새까맣게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검은 물이 천천히 시트 아래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간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님, 지금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느리게 손가락 하나를 들어 앞을 가리켰습니다. 안개 너머로 좁은 산길 하나가 보였습니다. 팔공산 메인 도로에서 빠지는 샛길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 길, 가로등도 거의 없고 밤이면 차도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이번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그 여자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 무섭다기보다 숨을 짓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핸들을 꺾었습니다. 택시 헤드라이트가 좁은 산길을 비췄습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고 도로 양옆의 나무들은 사람처럼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가지들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내비게이션 화면이 꺼졌습니다. 지직거리던 화면이 갑자기 검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여전히 새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분명 전원은 나갔는데 소리만 들린 겁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 기계의 음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갈라진 여자 목소리. 저는 급하게 라디오 볼륨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와이퍼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칙! 유리에는 빗물도 없는데 와이퍼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칙, 칙, 칙. 어느 순간부터는 꼭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와이퍼를 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칙, 칙. 소리는 유리 바깥이 아니라 차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뒤쪽에서. 저는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이라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님 거의 다 온 겁니까?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답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은 더 이상했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오면 안 됐어요. 순간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예? 기사님은 절 태우면 안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장 브레이크를 밟고 싶었습니다. 차 문 열고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계속 산길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로 한가운데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차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 차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가 이상했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사람 목이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는데 그 상태로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남자가 갑자기 도로 옆 숲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걸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끌려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발은 앞으로 움직이는데 몸은 뒤로 잡아당겨지는 것처럼 저는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도 여기서 태웠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작년 겨울에. 저는 천천히 룸미러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손님은 정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차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몰래 운전석 손잡이를 당겨봤습니다. 철컥 잠겨 있었습니다. 중앙 잠금 버튼도 눌렀습니다. 철컥. 분명 열리는 소리는 났는데 문은 그대로였습니다. 창문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버튼이 완전히 먹통이었습니다. 숨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낮고 축축한 웃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룸미러 속 여자가 처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이상했습니다. 물속에 오래 잠겨있던 시체처럼 하얗게 불어 있었고 눈 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입이 이상했습니다.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진 것처럼 길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순간 쿵, 쿵 택시 뒤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룸미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뒷유리에 사람 얼굴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 바깥에 새하얀 얼굴이 유리에 짓눌린 채 웃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없었습니다. 까만 구멍 2개만 있었습니다. 쿵, 또 부딪혔습니다. 이번에는 옆 창문. 고개를 돌리자 또 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의 여자였습니다.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인 채 입을 벌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쿵, 쿵, 쿵. 사방 창문으로 무언가가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노인 모두 물에 젖은 얼굴. 그리고 전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시발!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여자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집에 가고 싶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엔진이 괴성을 질렀습니다. 택시는 산길을 미끄러지듯 질주했습니다. 창문 바깥 얼굴들이 계속 차에 달라붙어 따라왔습니다. 유리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손톱 긁는 소리, 거친 숨소리, 울먹이는 흐느낌. 그리고 누군가 계속 속삭였습니다. 태워줘. 추워. 내려. 저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이런 산 중턱에 있을 리 없는 오래된 정류장. 불빛 하나 없는데 누군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세워주세요. 저는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문에 붙어있던 얼굴들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전부 멈췄습니다. 차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룸미러를 바라봤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철컥! 그런데 문이 열린 순간 차 안 온도가 갑자기 확 떨어졌습니다. 입김이 보일 도였습니다. 여자는 내리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새까만 구멍만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여자가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기사님. 그 말을 남기고 여자는 천천히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울렸습니다. 철컥. 저는 그대로 굳은 채 운전대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올라 있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고 헤드라이트 불빛은 그 안에서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던 여자는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산길 아래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건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젖은 도로였는데도 돌길이었는데도 그냥 안개 위를 미끄러지듯 멀어졌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그 생각 하나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바로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엔진은 분명 돌아가는데 바퀴만 헛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래? 왜 안 가? 저는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타이어 갈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룸미러를 바라봤습니다. 뒷좌석,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트는 여전히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검은 물이 천천히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톡, 톡, 톡. 그 물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차 안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122를 누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는 분명 남아 있었는데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툭! 무언가가 제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 헤드레스트 뒤쪽이 젖어 있었습니다. 검은 물, 마치 젖은 머리카락이 스치고 지나간 흔적 같았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룸미러에 천장이 비쳤습니다. 정확히는 택시 천장 안쪽에 손자국이 보였습니다. 물에 젖은 손바닥 자국, 마치 누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던 것처럼. 그 순간 끼버크, 천장 안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천천히 무거운 몸이 움직이는 듯한 소리.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들렸습니다. 제 바로 위에서. 기사님,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뒤쪽에서. 왜 혼자 가려고 해요? 저는 그대로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철컥. 이번에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차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안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안개는 더 짙어져 있었고 산속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벌레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버스 정류장이 도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오래된 광고지가 축축하게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류장 벤치 위에 운동화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애 신발 같았습니다. 흙과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노란 우산 하나가 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괜히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동, 버스 하차벨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산길에서 그리고 다시 띵동.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노란 전조등 2개, 버스였습니다. 낡은 시내버스 한 대가 안개를 가르며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람이다. 살았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버스는 정류장 앞에 아주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에어브레이크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번호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선지 전광판도 꺼져 있었습니다. 차 안 불빛도 거의 없었습니다. 운전석에 기사 한 명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뒤쪽 산길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웃음소리. 낮고 쉰 웃음. 후... 저는 그대로 버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올라타는 순간 차 안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곰팡이 냄새, 젖은 흙 냄새, 오래 고인 물 냄새.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승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기사님. 그런데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그 순간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퍽! 그리고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래로 내려가. 기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앞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가락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전부 지식여진 것처럼 뭉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버스 내부 등이 갑자기 깜빡였습니다. 파박. 불빛이 잠깐 켜졌다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보였습니다. 맨 뒤 좌석.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검은 원피스. 아까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길게 올렸습니다. 늦었네. 그 순간 버스 안 조명이 완전히 켜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좌석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처럼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전부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피부는 물에 오래 불어터진 것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목이 돌아가 있었고 누군가는 얼굴 반쪽이 뭉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은 채 버스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습니다. 숨 쉴 때마다 폐 안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다 좌석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때 맨 앞 스피커에서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치즈직 그리고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심한 잡음, 종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버스 안 승객들이 동시에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더니 점점 커졌습니다.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무포 때문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버스 창문 밖을 봤습니다. 산길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는 절벽 옆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새까만 물만 보였습니다. 호수인지 강인지도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물 위에 사람 얼굴들이 떠 있었습니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 전부 버스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맨 뒤에 있던 여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통로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철벅, 철벅. 걸을 때마다 검은 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승객들은 동시에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곧이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꼭 이런 말 같았습니다. 이번엔 내 차례다. 저는 뒤로 기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하지만 여자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더 끔찍했습니다. 피부는 갈라져 있었고 벌어진 입 안에서는 검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그 목소리는 귓속까지 축축하게 젖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요? 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난 당신 몰라. 그러자 여자의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년 전 겨울. 그 말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바짝 마른 입술로 여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버스 천 조명이 깜빡일 때마다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물속에 잠긴 사람처럼 윤곽이 흔들렸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검은 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말없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기억 안 나요? 그 순간 버스 창밖 풍경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절벽도 아니었습니다. 안개 낀 산길도 아니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거리, 낯익은 도로, 동대구역 뒤편 오래된 고가도로 근처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기억나는 장소였습니다. 3년 전 겨울, 그날도 저는 야간 운행 중이었습니다. 폭설이 쏟아졌고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가도로 아래에서 어떤 여자를 태웠습니다. 검은 코트,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익숙한 냄새, 젖은 흙 냄새, 썩은 물 냄새. 저는 숨이 턱 막힌 채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여자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번 웃음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도 기사님은 날 안 보려고 했어요. 버스 안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눈발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딸이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은 뒤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상한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팔공산 쪽 저수지 근처.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눈길에 위험했고 돈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긴 안 갑니다. 그런데 여자는 계속 부탁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발요, 한 번만 가주세요.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피곤했고 예민했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여자를 중간에 내려버렸습니다. 눈 내리는 도로 한복판에 그 순간 버스 안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좌석에 앉아있던 젖은 승객들이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 같았습니다. 조롱하는 웃음. 저는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아니야. 그 기억을 저는 일부러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외면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폭설 속 실종 사건, 20대 여성, 팔공산 저수지 근처에서 발견, 쌓이는 저체온증, 경찰은 음주 사고라고 했고 가족들은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내려줬다고, 조금만 더 태워줬으면 살 수도 있었다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평생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 여자가 천천히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망, 슬픔, 그리고 외로움이 섞인 얼굴. 나 그날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계속 기다렸어요. 기사님이 다시 올 줄 알고. 그 순간 버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뒤쪽 승객들이 동시에 몸을 움직였습니다. 철벅, 젖은 옷 스치는 소리. 그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린 채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얼굴들. 전부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교통사고로 얼굴이 망가진 사람, 목이 꺾인 사람, 핏자국 묻은 교복을 입은 학생, 그중 몇몇은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들, 밤길에서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전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너도 봤잖아, 모른 척 했잖아, 도망쳤잖아. 저는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해.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살려달랬잖아. 왜 그냥 갔어? 추워. 그 순간 차가운 손 하나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뺐습니다. 바닥에는 젖은 여자 하나가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바닥을 끌고 있었습니다. 벌어진 입안에서는 검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사님, 그때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했습니다. 끼익, 차 안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동시에 불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속삭였습니다. 내려, 이제 내려, 종점이야.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잠시 뒤 버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칙, 희미한 안개빛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스는 낡은 터널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터널 입구는 검게 젖어 있었고 녹슨 표지판은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구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낡은 회색 셔츠, 기름때 묻은 바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였습니다. 정확히 저와 똑같은 얼굴, 하지만 눈이 없었습니다. 새까만 구멍뿐이었습니다. 버스 안 승객들이 동시에 웃기 시작했습니다. 흐하. 여자가 제 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젖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기사님도 이제 알겠죠? 저는 떨리는 몸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뭘? 여자가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여긴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그 순간 버스 기사석 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기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버스 기사도 저였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얼굴의 저, 입이 찢어진 채 웃고 있는 저. 그가 쉰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교대할 시간입니다. 교대할 시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버스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 만큼 무거워졌고 귀 안쪽이 웅웅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둔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자 기사석에 앉아있던 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끼익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렸습니다. 그 움직임은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죽은 시체가 억지로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리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통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순간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젖은 흙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오래된 피 냄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정말 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 주름, 오른쪽 눈썹 위 작은 흉터까지 똑같았습니다. 다른 건 눈뿐이었습니다. 텅 빈 검은 구멍, 그리고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진 채 올라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믿기 싫었지. 그 목소리까지 제 것이었습니다. 낮고 쉰 목소리, 매일 운전하면서 듣던 바로 그 목소리. 무슨 개소리야. 저는 거의 울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버스 안 승객들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철벅, 철벅. 젖은 몸들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들 발밑으로 검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통로 바닥이 점점 젖어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다 좌석 끝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교복 입은 여자의 하나가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 반쪽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와 물이 뒤섞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웃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기억나요? 저는 미친 듯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모릅니다. 처음 봅니다. 하지만 여자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 비 오는 날 태웠잖아. 순간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년 전 여름, 빗길 사고, 술 취한 학생 둘이 도로 한복판에서 싸우고 있었고 저는 귀찮아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고생 교통사고 사망. 저는 그때도 모른 척했습니다. 여자애가 입을 벌렸습니다. 턱이 비정상적으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왜 그냥 갔어?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난 몰랐어. 거짓말.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뒤쪽 좌석. 목이 돌아간 남자가 웃으며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 봤잖아. 못 본 척했잖아. 살 수 있었는데 그 말들이 머릿속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만해, 제발.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 모든 것들이 동시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갔잖아. 귀찮아서 외면했잖아. 당신 때문에 죽은 거야. 아니야. 저는 악을 쓰듯 소리 질렀습니다. 목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창문 속 저는 이미 죽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고 피부는 물에 부른 시체처럼 축축축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상입니다. 분명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창문 속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입이 찢어질 만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창문에서 몸을 떼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버스 바닥에 고여있던 검은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그건 물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수십 가닥이 바닥 물속에서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발목을 감쌌습니다. 차갑고 미끈한 감촉. 저는 미친 듯이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점점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발목, 종아리, 허벅지까지 천천히 감겨 올라왔습니다. 승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고만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인 저가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결국 여기 오게 돼. 저는 떨리는 숨으로 그를 노려봤습니다. 우리? 그가 입꼬리를 길게 올렸습니다. 사람 외면한 사람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터널 밖을 가리켰습니다. 안개 속. 터널 입구 주변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수십 명이었습니다. 전부 택시 기사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피투성이었고 누군가는 몸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이 전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 없는 얼굴들, 입이 찢어진 얼굴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외면하고 살아온 사람들, 도망쳤던 사람들, 그 죄책감이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술 취해 쓰러져 있던 노인, 도로 옆에서 울던 여자, 싸우던 연인, 도와달라고 손 흔들던 사람, 저는 늘 외면했습니다. 귀찮으니까, 사고에 휘말리기 싫으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그 얼굴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승객들 얼굴과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못 낸 채 숨만 떨면서 그때 검은 원피스 여자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사실 죽기 싫었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 가까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시체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기사님, 그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기사님 차례예요. 그 순간 버스 안조명이 전부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 동시에 수십 개의 손이 제 몸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젖은 손,
부러진 손, 그 손들이 저를 통로 뒤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놔달라고. 하지만 손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발목을 붙잡고 팔을 끌어당기고 목까지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 어디선가 누군가 웃었습니다. 제 목소리로 이번엔 네가 태울 차례야. 저는 그대로 바닥에 질질 끌려갔습니다. 버스 통로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손을 짚을 때마다 미끈한 액체가 손바닥에 묻었습니다. 물인지 피인지 구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썩은 냄새가 코 안 깊숙이 밀려들었습니다. 사방에서 손들이 절 붙잡고 있었습니다. 팔, 다리, 목, 옷깃, 죽은 사람 손처럼 차갑고 힘이 셌습니다. 저는 악을 쓰며 몸부림쳤습니다. 살려줘, 제발.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승객들은 전부 웃고 있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린 채 눈 없는 얼굴로 그 웃음소리가 버스 천장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면서 웃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피를 토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끔찍해서 정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통로 옆 좌석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뒤집힐 만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 검은 원피스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무서워해요?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잘못했어. 그녀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슬픈 얼굴, 원망하는 얼굴. 하지만 곧 다시 웃었습니다. 나도 그날 그랬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가 제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억지로, 천천히.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버스맨 뒤까지 끌려갔습니다. 맨 끝, 어둠 속에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는 없었던 문, 녹슨 철문이었습니다. 문 아래 틈에서는 검은 물이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에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썩은 저수지 냄새, 겨울 하천 냄새, 그리고 시체 썩는 냄새.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문이 열리면 안 된다는 걸. 절대로 안 돼. 제발. 하지만 손들이 저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철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는 순간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깊은 물이 있었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새까만 물,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떠 있었습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눈을 뜬 채, 입을 벌린 채 천천히 물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버스 안승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제가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동대구역 근처 노숙자 아저씨, 빗길 사고 현장에서 봤던 여자, 예전에 취객 싸움 말리기 싫어서 그냥 지나쳤던 남자, 전부 물속에 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움직였습니다. 같이 가자. 추워. 혼자 두지 마.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무서웠던 건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외면했던 순간들, 못 본 척했던 얼굴들, 그게 전부 저를 따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이해돼요? 버스 기사인 저였습니다. 그는 바로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피부가 물에 불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빛만은 지쳐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 울다가 모든 걸 포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그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몇 년 뒤에 너. 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그는 천천히 터널 밖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결국 다 여기 와. 왜? 못 벗어나니까. 그 말이 이상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잊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떠오릅니다. 냄새처럼. 새벽 운전할 때, 비 오는 날, 혼자 담배 피울 때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냥 지나쳤을까? 왜 모른 척 했을까? 그 감정은 천천히 사람 안을 썩게 만듭니다. 그가 바로 그런 얼굴로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도 오래전부터 여기로 오고 있었어.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같은 꿈을 꿨습니다. 젖은 여자,
버스 정류장, 검은 물, 그리고 마지막엔 항상 누군가 말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저는 그게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여기로 오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버스 밖에서 갑자기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빵! 모든 게 동시에 멈췄습니다. 승객들 웃음소리도, 물 흐르는 소리도, 그리고 버스 안 사람들이 동시에 천천히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따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개 너머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택시였습니다. 노란 택시 한 대가 천천히 터널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 기사 하나가 내렸습니다. 아직 30도 안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처럼,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 순간 버스 안 승객들이 동시에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웃음, 기다렸다는 듯한 웃음. 버스 기사인 저가 절 바라봤습니다. 왔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음 사람.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젊은 기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기억났습니다. 동대구역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신입 기사였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던 사람, 아직 얼굴에 애티가 남아있던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안개 속에서 겁먹은 표정으로 버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도 저처럼 될 거라는 걸. 버스 기사인 저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네가 선택해. 무슨? 네가 남을래? 아니면 저 사람 대신 내보낼래?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 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 명은 남아야 하거든. 한 명은 남아야 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창밖의 젊은 택시기사를 바라봤습니다. 안개 속에서 그는 휴대폰 불빛으로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겁먹은 얼굴.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 예전의 저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믿던 사람. 설마 자기 인생이 이렇게 뒤틀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얼굴. 버스 기사인 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 없어. 버스 안 승객들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 없는 얼굴들, 입 찢어진 웃음들,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이었습니다. 저 사람 대신 내가 남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내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창밖 젊은 기사 얼굴을 보는 순간 자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빛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운전 끝내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의 얼굴. 피곤해도 어떻게든 버티는 사람의 얼굴. 예전의 제 얼굴. 그때였습니다. 버스 안 어딘가에서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맨 뒤 좌석. 거기에 어린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노란 우비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까 버스 정류장 벤치 위에 있던 노란 우산. 그 아이였습니다. 아이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승객들과 달리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한 얼굴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누구니?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못 본 척했던 사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억났습니다. 작년 장마철.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울고 있던 여자아이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를 흠뻑 맞은 채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객들 장난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며칠 뒤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종 아동, 하수구 추락사고, 시신 발견.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부 사실이었으니까 저는 늘 도망쳤습니다. 귀찮은 일, 위험한 일, 남의 불행, 그걸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들이 전부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인 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밖 젊은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쟤도 너처럼 살 거야. 안개 속 젊은 기사는 버스 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겁먹은 얼굴. 하지만 아직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처음엔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버스 기사인 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해. 그 말이 이상하게 슬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도 한때는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가족도 있었고 살고 싶었고 분명 오래 후회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썩어버린 얼굴이 된 거겠죠. 그 순간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치익. 젊은 기사가 버스 계단 아래에 섰습니다. 저기요? 여기 혹시?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버스 안을 본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젖은 승객들, 웃고 있는 시체들, 검은 물이 흐르는 바닥.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야 시발. 공포에 질린 목소리. 딱 조금 전에 저였습니다. 버스 안 승객들이 동시에 웃기 시작했습니다. 왔네. 들어와. 춥지? 젊은 기사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안개 낀 바닥에서 검은 머리카락들이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뱀처럼 움직이며 그의 발목을 감쌌습니다. 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라!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안 돼. 저도 모르게 버스 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그 순간 버스 기사인 저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생각 잘해.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부리쳤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순간 버스 안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승객들 웃음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전부 저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원피스 여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정말? 그녀 목소리는 이상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남을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버스 안 불빛이 전부 꺼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엄청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 명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는 소리, 울음소리, 웃음소리. 귀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젊은 기사였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같이 나가요? 제발. 저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살고 싶어하는 얼굴, 아직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의 얼굴.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리 가. 뭐, 뒤도 보지 말고 뛰어.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는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를 힘껏 밀었습니다. 가! 젊은 기사는 비틀거리며 안개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버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완전한 어둠. 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에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철벅, 철벅. 차가운 물이 발밑에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승객들이 하나둘 제 주변으로 다가왔습니다. 젖은 얼굴들, 썩은 얼굴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검은 원피스 여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면 충분하잖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